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민족문화의 발달입니다. 민족문화의 발달. 민족문화가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편찬되고 글도 쓰여지고 그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기반을 마련한 왕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세종대왕입니다. 훈민정음 창제부터 들여다볼게요. 훈민정음 반포와 편찬 사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글입니다. 이 우리의 글을 그럼 왜 만들게 되었을까? 이때 당시에는 한자와 이두를 사용했었는데 말의 순서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배층들만 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끝에 만들어낸 글자가 훈민정음입니다. 창제는 1443년에 반포는 3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죠.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어서 문자의 우수성을 점검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조선 왕조의 그 이전의 역대 군주들의 업적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한글로 쓰여진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최초의 책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용비어천가. 그리고 음을 표현하는 표현문자고요. 과학적인 글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표현문자이다 보니 소리 나는 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자가 잘 없다 그래요. 정말 과학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글입니다. 훈민정음. 그러다 보니 백성들도 쉽게 학습할 수 있게 되었고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본정치의 실현이고 우리의 글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민족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글 하나 없이 그 긴 역사를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런데 훈민정음 이후부터는 우리 민족 문화 발전에 우리의 글이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말과 중국이 말이 달라갖고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백성들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이 여겨. 불쌍히 여겨, 어여삐 여겨 이런 이야기 나오지요. 그래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은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백성들이 조금 더 쉽게 글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훈민정음의 해례본 서문이에요. 그리고 각종 서적을 훈민정음으로 편찬하게끔 했고요. 하급 관리들의 채용 시험에 훈민정음을 채택해서 쓰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릴 수 있게끔 노력하였다. 훈민정음의 해례본 서문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책들이 편찬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책들이 편찬되는 데 목적이 있었으니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유교적 통치 질서가 확립되었다. 또 뭐가 목적이야? 유교 윤리. 이것이 목적인데요. 유교와 관련된 부분을 널리 알리고자 했었던 부분들, 예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것들을 편찬을 하게 되면서 유교적 국가다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 증거가 이 많은 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보면 법전은 뭐 조선 건국전, 뭐 경제문감, 경제육전 또 뭐 있어? 요거 빠지면 안 되지. 경국대전.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된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지요? 이 경국대전 편찬하게 되었고
국조 올해의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국가 주요 의례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쓰여져 있어요. 제사는 어떻게 할 거야?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기까지의 여러 과정들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를 국조 올해의에 담았습니다. 사신 접대는 어떻게 할 거야,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거야 등에 대한 의례서가 국조 올해의고요. 역사서에 대한 부분은 뭐 조선왕조실록도 있고 고려사, 뭐 동국통감 의미만 알자고요.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편찬되는 것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있어서 조선 건국을 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것. 역사서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리서는 뭐 팔도도, 동국, 여지, 승남. 근데 뭐 각자 여러 가지 지리 정보를 여기에 담아가지고 지방을 통치하는 데 기본적인 부분으로 쓰였었죠. 농사가 또 조선시대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농서, 농업기술을 알렸죠. 왜? 농사 짓는데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가, 노하우, 이러한 정보들. 지금 우리 정보화 시대 속에 사니까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쉽게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지으면 잘 지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노하우가 담긴 책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리서는 삼강행실도, 발음이 어려워. 삼강행실도, 이거는 유교적인 부분에 예가 담겨져 있죠. 뭐 왕은, 신하는 왕한테 충성을 해야 돼. 이러한 예들을 마치 이야기처럼 풀어놨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효도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림책으로 편찬을 하게 되죠. 이러한 윤리서나 법전까지 여러 서적들이 편찬된 데 있어서 유교적인 부분이 참 많이 가미되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강행실도의 모습 보고 올까요? 삼강행실도의 모습이 그림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그림책의 모습, 이렇게 이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충신, 효자, 효녀 이러한 이야기들, 유교적인 부분을 담은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대산 사고의 모습인데요. 조선왕조 실록의 편찬에 대한 부분,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조선은 올바른 역사 편찬, 그 다음에 유교 정치 실시를 위해서 실록을 편찬하였는데, 실록은 실제 것들을 기록한다는 의미예요.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말 자체가 조선 왕조에 있었던 실제 것들을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왕도 쉽게 이렇게 열어볼 수 없었다라고 해요. 각종 상소문, 사초, 왕과 신하가 나눈 대화 같은 것들이 들어져 있고요. 그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왕조실록 편찬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과학기술은 어떤 모습으로 형성이 되었는지, 발달이 되었는지 한번 보면요. 국가가 통치하는데, 국가 정비 통치, 뭐 통치 제도 정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학풍이 불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과학 발달이 이루어졌는데, 자경루는요, 자동 물시계,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로, 물시계, 자경루고요. 요거는 시간을 맞춰서 알람처럼 북이나 징이 울립니다. 앙부일구는 해시계예요. 해가 뜨면 그림자가 지죠. 그것을 보고 몇 시인지 알 수 있는 해시계입니다. 솥 모양이에요. 둥근 솥 모양으로 생겼죠. 절기와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측우기. 비 오는 거를 측정하는 기구, 측우기. 요거는 어디에 도움이 될까?
비가 이번에 얼만큼 왔어 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게 되면서 이 시기에는 비가 어느 정도 내릴 거야 라고 하는 통계가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에 반드시 필요한 거였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농업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치국이는 농업진흥에 도움이 됐었던 강수량 측정 기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혼천시계, 간의 이러한 것들은 하늘의 움직임이 어떤지 측정하는 천체의 운행을 측정하게 되었고,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당시의 지도를 정리해가지고 편찬한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예요. 최고는 이 최고가 아니라 제일 오래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보면서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세계를 바라봤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고 모습 한번 보고 올게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보고 어떻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었는가. 보여요? 우리나라가 우측에 치우쳐져 있고 중국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동양에 있는 최고의 세계 지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 여러 가지 봤는데요. 자경루의 모습, 치국이의 모습, 그 다음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모습, 앙부일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조선 전기의 과학 기술들이 발전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조선시대에 과학기술 발전했어, 그랬어, 이러한 것들이 증거로 남아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실용성을 띠면서 농업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림 더 보고 갈까요? 예술 발달에서 보면은 몽유도원도, 요거는 현실과 이상세계를 좀 조화롭게 표현을 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종묘제례학의 모습입니다. 종묘제례학도 세종이 그렇게 절대 음감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분청사기와 백자의 모습입니다. 자, 예술 발달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과학기술에서 요거 안 봤죠? 화차와 신기전, 화통도감 설치해가지고 화약 무기 요런 것들 여진이나 외에 격퇴하는 데 쓰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술 발달은 그림에서 봤죠? 몽유도원도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현실과 이상세계의 조화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악, 종묘제례악 이러한 것들은 세종이, 우리 친구들 종묘제례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대의 왕의 비, 왕비의 비를 그 위패 있죠? 이름 쓰여져 있는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놓는 제사를 하는 경복궁 근처에 있는 그것이 종묘예요. 종묘,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음악이란 뜻이거든요. 이거 세종이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그쵸? 또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것은 성종 때 간행이 되게 됩니다. 사대부의 검소한 기풍을 반영한 분청사기와 백자의 모습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한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것 짚고 우리 문제 풀어볼까요? 훈민정음 반포의 목적은 백성들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 왕이 백성을 배려한 정치를 한 거예요.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민본주의,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치를 실현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대단해요. 각종 서적의 편찬은 유교적인 통치 질서를 볼 수 있는 증거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민정음은 민본정치 실현, 각종 서적은 유교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여러의 증거들, 또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농업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때 당시 경제의 중심이었던 농업에 이러한 과학기술들의 발전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술 발달은 흐름으로 이렇게 이러한 것들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훈민정음, 각종 서적 편찬, 그리고 과학기술 발달까지 살펴봤는데요.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민족문화 발달 공부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지요.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뜻을 표현하는 문자다라고 하는데요. 음을 표현하는 문자다라고 해서 표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도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건 맞고요.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같이 창제를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서적은 유교적인 부분을 강조한 삼강행실도다. 맞아요? 아니죠. 그 이전의 왕에 대한 찬양이라든지 업적을 기리는 용비어천가입니다. 근데 뭘 물어봤지?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죠? 그럼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친구들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리을은 보기에 어디에 있어? 기역, 리을은 3번에 있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3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유교윤리 보급을 위해서 편찬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림책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삼강행실도죠. 백성들의 유교 교육을 위해서 삼강행실도 편찬했습니다. 다음에 과학에 대한 부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종의 자동물시계, 스스로 알려주는 아이라는 의미예요. 시각에 맞춰서 북과 종 등을 올렸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은 앙부일구,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여기와 연결된 자경루입니다. 비 얼만큼 왔어? 측정하는 치구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것은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다음에 혼천시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문화유산을 그림으로도 찾아볼 수 있네요.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예술까지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